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죠. 트로트 경연 현역과왕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유튜브 영상인데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꽤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어린 참가자가 이제 큰 무대의 압박감을 못 이기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는 그 눈물 뒤에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설계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한 참가자의 실수가 아니라 그 치열한 시청률 전쟁, 그리고 제작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이 논란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표면적인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증언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역시 돈의 흐름부터 따라가 봐야겠죠. 바로 시청률입니다. 모든 방송사의 명운이 걸린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현역과왕의 상황은 더 절박해요. 동시간대 경쟁작인 미스트롯과 정말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 중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한 주가 멀다 하고 이리저리가 막 뒤바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니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더라고요. 논란이 됐던 현역과왕 7회, 이걸 한번 보죠. 10대 참가자한 빈예서 양이 탈락 위기에 몰리는 장면이 예고편부터 엄청나게 나왔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시청률이 이전보다 1%나 껑충 뛰어서 11.5%를 기록했어요. 자체 최고 시청률이었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거다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청률에 바로 연결된다는 공식을 확인한 셈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경쟁 프로그램의 기세가 더 무서웠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같은 주에 미스트롯이 팀 미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려 14.7%라는 정말 압도적인 자체 최고 시청률을 찍어버려요. 와, 11.5%도 대단한데 14.7%라니. 현역과왕 입장에서는 진짜 축배를 들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애써 1%를 올렸는데 격차는 오히려 3% 이상으로 벌어져 버렸으니 제작진의 위기감은 정말 극에 달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작진이 다음 카드를 꺼내든 거군요. 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다음 회차 예고편에 나온 빈예서가 꼴등이야 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였다는 거죠. 아, 그 문구요? 이건 그냥 다음 회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아니에요. 이미 한번 성공했던 빈예서의 위기라는 흥행 카드를 다시 한번 훨씬 더 강하게 흔들어서 시청자들 시선을 어떻게든 붙잡아두려는 그런 절박한 승부수였던 셈이죠.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인기 있는 어린 참가자의 그 감정적인 고통마저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쓴다는 전략이군요. 와, 정말 정글 같은데요? 네. 심지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모든 게 7회 방송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전 작업이요? 네, 미스트롯이 곧 치고 올라올 걸 예상하고 현역가왕 8회의 시청률을 폭발시키기 위한 장치로 빈예 서양의 위기를 미리 설계해뒀다는 분석인데 소름이 돋네요. 만약에 그 분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가장 비극적인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참가자들이 되는 거고요.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논란의 가장 뜨거운 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어린 참가자들이 겪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요. 네,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11살 최연수 참가자 이수연 양, 그리고 김태연 양, 빈예서 양 이렇게 3명의 10대 소녀들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김태연 양은 무대 마치고 긴장이 풀린 듯 오열했고 빈예서 양은 노래 중간에 감정을 주체 못하고 마이크를 떼고 눈물을 쏟았죠. 무대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이 장면들이 방송된 후에 시청자 게시판이랑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들끓었죠. 어린아이들이 저런 극심한 압박감을 겪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가수들이 감당하기엔 경쟁이 너무 과혹하다. 정신건강을 위해 나이 제한을 둬야 한다. 이런 보호론의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료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더 날카로웠어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비판이죠. 네, 맞아요. 이 주장의 핵심은 이 아이들의 실력은 이미 성인 프로 가수들을 압도할 만큼 뛰어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제작진이 시청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생존과 탈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극단적인 압박감을 참가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어린아이가 우는 게 안타깝다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을 넘어서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딱 겨냥하는 목소리인 셈입니다. 시청자들도 이제 굉장히 영리해져서 그냥 보여주는 대로만 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왜 음이탈 실수를 한 가수나 노래를 완곡하지 못한 가수가 추가 합격하는 거지? 이러면서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눈물을 흘리거나 실수를 한 참가자에게 돌아가고 심지어 그들이 구제되는 그림이 반복된다. 그럼 묵묵히 최선을 다한 다른 참가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경연의 본질이 흐려지고 결국 누가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가를 겨루는 심파극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논란이 생겼을 때 제작진이 과연 팬들의 거센 항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이 강력한 팬덤이 제작진에게는 일종의 보험이 되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게 바로 트로트 팬덤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료에서 홍자 씨와 스테파니 씨의 사례를 비교한 부분이 아주 적절한 예시인데요. 아, 그 부분? 네. 홍자 씨가 음이탈 실수를 했을 때도 분명히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팬덤이 거대하고 조직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의 실수일 뿐이다. 이런 옹호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돼서 비판의 목소리를 압도해버렸죠. 반면에 비슷한 비판에 직면했던 스테파니 씨의 경우는 팬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런 방어막이 형성이 안 됐고 비판 여론을 그대로 다 감당해야 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강력한 팬덤의 충성도민 제작진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든든한 시청률 기반이 되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작진이 어떤 논란을 만들어내도 팬덤이 알아서 방어해주고 오히려 그 논란을 통해 더 큰 화제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계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와, 일종의 논란 보험에 가입한 셈이죠. 논란 보험이라니. 와, 정말 날카로운 표현이네요. 제작진은 인기 참가자를 위기에 빠뜨려도 결국 팬들이 결집해서 투표로 살려낼 거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버즈가 발생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팬덤의 힘이 경연의 공정성보다는 드라마틱한 서사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제시한 준결승 진출자 예측도 단순히 경연 실력만이 아니라 이런 팬덤의 영향력을 크게 고려한 결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예측은 누가 노래를 더 잘했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의 팬덤 투표 순위, 화제성, 그리고 제작진이 선호할 만한 서사를 가진 인물이 누구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수연, 김태연, 솔지, 홍자, 강혜연 씨 등은 이미 막강한 팬덤과 실력을 겸비해서 진출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흥미로운 건 빈예 서양의 경우인데 이번 라운드에서 최악의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 서사 덕분에 시청자들의 동정표랑 팬덤의 결집을 유도해서 결국 패자부활전을 통해 극적으로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경연 프로그램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이런 예측이 간여가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경연이 순수한 실력 대결이라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인기 순위를 재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비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 가능한 구도를 깨고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제작진은 더욱더 자극적인 연출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전부 방송에 나온 화면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엎어버릴 만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잠시 멍해들 정도였어요. 아, 그 방청객 증언 말씀이시죠? 네, 현장 녹화를 직접 본 방청객의 증언이었죠. 방송에 나온 것과 실제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편집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사실을 위곡한 수준이었어요. 방송에서는 빈예서양이 솔지 김태현 씨에 이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초반부에 무대에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뭐 긴장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순서죠. 그렇죠.
앞 순서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순서니까요. 그런데 이 방청객이 본 실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빈예서 양은 16명의 전체 참가자 중 뒤에서 두 번째, 즉 15번째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15번째요? 이건 이야기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세 번째로 노래하는 것과 거의 6시간, 7시간 가까이 피말리는 기다림 끝에 앞서 공연한 16명 경쟁자들의 무대를 전부 다 지켜본 뒤에 노래하는 건 심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의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취자분께서 지금 11자리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몇 주간 사활을 걸고 준비한 무대인데 내 순서는 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실력자들이 나와서 엄청난 무대를 보여주고 심사위원들한테 극찬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는 걸 몇 시간 동안 눈앞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특히 바로 앞에서 김태연 양, 이수연 양 같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최고의 무대를 펼치는 걸 본 직후라면요. 그건 성인 프로 가수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거죠. 그 엄청난 중압감을 어린 참가자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걸 단순히 실수나 멘탈이 약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증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증언은 우리에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혹시 제작진이 빈예서의 눈물과 좌절이라는 극적인 그림을 원했고 그 그림을 얻어내기 위해 가장 압박감이 심한 15번째 순서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결국 이 증언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논란들을 하나의 줄로 꿰어버리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빈예서 양의 점수 논란, 눈물 사태, 추가 합격의 공정성 문제.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참가자 개인이 아니라 시청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상황을 설계하고 조율한 제작진의 연출일 수 있다는 주장에 어마어마한 설득력을 부여하는 거죠. 네, 한 참가자의 감정적인 붕괴를 시청률을 위한 최고의 재료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현역가왕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을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시청률 전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불거진 공정성 문제, 10대 참가자들이 겪는 과도한 압박, 그리고 방송에는 결코 나오지 않았던 무대 뒤의 진실까지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제작진은 이미 이 논란의 핵심이 오히려 최고의 흥행 카드라는 걸 간파한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의 스페셜 영상이나 비하인드 클립 썸네일을 보면 빈예서 이수연 양처럼 어린 참가자들의 갈등이나 눈물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참가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그 비판의 대상 자체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네요. 비판하면서도 결국 보게 만드는 힘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작진의 연출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지만 어쩌면 이 질문의 화살은 우리 자신, 바로 시청자들을 향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빈예서 충격의 꼴찌, 눈물 펑펑 같은 자극적인 예고편이나 썸네일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호기심에 클릭하고 결국 그 해차를 찾아보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제작 방식을 비판할 자격이 온전히 있는 걸까요? 어쩌면 시청률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이런 연출에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 부추기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